회장님, 제가 누군지 아시나요?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이준호 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겁탈하려던 그 손이 이제는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김민지가 천천히 일어서며 말합니다. 707 특임대 특전사 출신 김민지입니다. 회장님이 저에게 한 일들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계시겠죠? 그 순간 사무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평범한 비서인 줄 알았던 그녀가 사실은 인간병기였다는 충격적인 반전. 이준호는 자신이 어떤 존재를 건드렸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도 절대 예상할 수 없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이준호, 45세, 땡땡그룹 회장입니다. 연매출 2조 원의 대기업을 이끄는 화려한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었죠. 하지만 자수성가한 사업가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는 추악한 본성이 숨어 있었습니다. 예쁜 여자들이 회사를 화사하게 만들어주잖아. 그게 뭐가 잘못됐어? 이것이 그의 지론이었고 그는 젊고 아름다운 여직원들을 의도적으로 채용해서는 성희롱을 일삼았어요. 특히 신입사원이나 계약직 여직원들을 타겟으로 삼았죠. 그들이 저항하기 어려운 약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회사에서 살아남고 싶으면 나를 기쁘게 해줘야 해.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인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명의 여직원들이 그의 더러운 손에 상처를 받고 회사를 떠났어요. 어떤 이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고 어떤 이들은 남성 공포증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고발하지 못했죠. 권력과 돈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과거에 고발을 시도한 직원들은 모두 합의금을 받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전 김민지가 그의 새로운 비서로 들어왔습니다. 27세, 완벽한 외모에 뛰어난 업무 능력까지 갖춘 그녀를 보는 순간 이준호의 더러운 욕망이 다시 한번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지 씨, 오늘 저녁에 같이 식사하실래요?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첫 번째 접근은 이렇게 업무를 핑계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김민지는 정중하게 거절했죠. 죄송하지만 회장님, 저는 업무 외적인 만남은 사양하겠습니다. 프로젝트 관련 내용은 내일 업무 시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참 아쉽네요. 그런데 민지 씨, 혹시 이 회사에서 성공하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알고 계시나요? 벌써부터 협박이 시작되고 있었죠. 이준호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위협이 섞여 있었어요. 상사와의 관계도 업무 능력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거 말이에요. 특히 저 같은 사람과의 관계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김민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직 업무 실력으로만 인정받고 싶습니다. 이준호는 이 대답을 듣고 오히려 더 흥미를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여직원들 중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맞서는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호, 정말 당찬 여자네요? 좋아요. 그럼 민지 씨의 업무 실력을 한번 보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과도한 업무량, 이유 없는 야근, 그리고 점점 더 노골적인 성희롱까지. 잠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김민지가 왜 이 모든 것을 참고 있었을까요? 단순히 일자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김민지에게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언니가 있었어요. 김미나, 민지보다 3살 많은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두 자매는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서로만을 의지하며 살아온 그들에게는 피보다 진한 끈끈한 유대감이 있었죠. 민지야, 언니가 먼저 성공해서 너를 좋은 대학에 보내줄게. 미나 언니는 항상 이렇게 말하며 정말로 열심히 일했어요.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며 동생의 학비를 마련했죠. 5년 전 미나 언니는 마침내 땡땡그룹에 입사했습니다. 마케팅팀 사원으로 들어간 그녀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하지만 그 꿈은 이준호 회장 때문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미나 씨, 이번 프로젝트 성공하고 싶으면 나를 기쁘게 해줘야 해. 회장님, 저는 업무로만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이 프로젝트에서 빠져. 그리고 다른 부서로 발령나는 것도 각오해. 이준호는 미나가 거절할 때마다 더욱 노골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업무를 방해하고 동료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심지어 인사평가까지 조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참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야근을 하고 있던 미나에게 이준호 회장이 접근한 것입니다. 미나야, 오늘 밤은 피할 수 없을 거야. 회장님, 제발 그만해 주세요. 하지만 이준호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제로 미나를 붙잡았고 그녀는 간신히 도망쳤죠. 그날 밤 미나는 회사를 그만두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았어요. 민지야, 언니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아니?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언니의 모습을 보며 민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언니는 회사를 그만둔 후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고 결국 자살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더러운 사람 때문에 언니가 이렇게 됐어. 민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이준호를 응징하겠다고. 하지만 그냥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증거를 모아서 법정에서 심판받게 하겠다고 말이죠. 언니, 내가 반드시 그 사람을 벌받게 할게. 그리고 언니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할게. 그래서 민지는 자신의 진짜 정체를 완전히 숨겼습니다. 특전사 출신이라는 사실을 지우고 평범한 대학 졸업생으로 위장해서 이 회사에 입사했던 것입니다. 사실 김민지는 전혀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대학 졸업 후 군에 입대한 그녀는 특전사에 지원했고 혹독한 훈련을 거쳐 707 특임대에 배치되었습니다. 5년간 그녀가 수행한 임무들은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이었죠. 대테러 작전, 인질 구출, 요인 경호.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민지, 너는 타고난 전사다. 어떤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이 있어. 상관이 그녀를 평가한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민지는 각종 무술과 격투기에 능통했고 사격 실력도 최상급이었어요. 하지만 언니의 사건 이후 그녀는 전역을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임무가 생겼거든요. 한 달이 지나자 이준호의 성희롱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민지 씨, 오늘 좀 늦게까지 일해야 할 것 같네요. 다른 직원들은 다 보내고 우리 둘이서 마무리합시다. 회장님,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니야, 이 일은 반드시 둘이서 해야 해. 그리고 오늘 밤은 특별한 보너스도 있을 거고. 이준호의 목소리에 음흉한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지는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죠. 알겠습니다. 그럼 업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는 정말로 둘만 남았습니다. 이준호는 미리 준비한 술을 꺼내며 민지에게 접근했어요. 민지 씨, 고생 많으셨어요. 한잔하면서 이야기해요. 회장님, 저는 술을 안 합니다. 그래도 분위기상 한 잔 정도는 해야죠. 상사가 권하는 술을 거절하면 예의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이준호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러운 욕망이 가득했어요. 민지 씨, 당신 정말 아름다워요. 이런 늦은 시간에 둘만 있으니까 더욱 그런 것 같네요. 회장님, 업무만 마무리하고 집에 가겠습니다. 아, 그러지 마세요. 가끔은 업무 외적인 대화도 나누어야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이준호가 마침내 민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민지의 몸이 순간적으로 긴장했어요. 회장님, 손 좀 치워주세요. 민지 씨, 너무 딱딱하게 굴지 마세요. 우리가 무슨 남남인가요? 나는 당신을 아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지가 갑자기 이준호의 손목을 잡더니 순식간에 그를 제압한 것입니다. 으악 아파. 뭐 하는 거야? 회장님, 저는 지금까지 참고 참았는데 이제는 한계입니다.
민지의 목소리가 달라지며 그녀의 눈에서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서늘한 살기가 뿜어져 나왔죠. 너 뭐 하는 거야? 당장 손 놔. 넌 해고야. 하지만 민지는 더욱 강하게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특전사 출신의 그녀에게는 일반인 남성 따위는 어린아이와 같았어요. 해고요? 좋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뭔 소리야? 회장님, 제가 누군지 아시나요? 저는 김민지입니다. 5년 전 이 회사에서 일했던 김민아의 동생이에요. 이준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뻔뻔하게 말했어요. 김민아? 그게 누구야? 직원이 워낙 많아서 기억이 안 나네. 기억 안 나시는군요? 그렇다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까요? 민지는 천천히 일어서며 이준호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아우라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5년 전 제 언니 김민아는 이 회사 마케팅팀에서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직원이었죠. 그런데 회장님이 그녀에게 성희롱을 했습니다. 증거라도 있어? 당연히 있습니다. 언니가 당시 녹음한 파일들, 동료들의 증언, 그리고 회장님이 언니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들까지 모두 보관하고 있어요. 이준호는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죠. 언니는 회장님의 성희롱을 견디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두었고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언니는 결국 자살을 시도했어요. 다행히 살아났지만 지금도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모든 것이 회장님 때문입니다. 그건 내 탓이 아니야. 그 여자가 멘탈이 약해서 그런 거지. 이준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멘탈이 약해서요? 회장님은 정말 인간이 맞나요? 야,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분노에 찬 이준호가 민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어요. 순식간에 이준호는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그를 한 번의 동작으로 제압한 것이죠. 저는 특전사 출신입니다. 5년간 대테러 임무를 수행했고 각종 무술과 격투기에 능통해요. 이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바닥에 나뒹굴면서도 입은 살아있었어요. 그럼 너는 처음부터 나를 속이려고. 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제 언니를 자살 시도까지 하게 만든 당신을 반드시 법정에 세우겠다고 결심했거든요. 여기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민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완벽한 증거를 모아서 법적으로 처벌받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오늘 밤 둘만 남자는 회장님의 말에 응한 것입니다. 뭐라고? 회장님이 저에게 직접적인 성추행을 시도하는 모습을 녹화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때 이준호는 깨달았습니다. 사무실 곳곳에 숨겨진 소형 카메라들을 말이에요. 이 인연이, 이건 불법 촬영이야. 불법 촬영이요? 제가 피해자인데 증거 수집이 불법 촬영인가요? 오히려 회장님이 저에게 한 성추행이 범죄죠. 민지는 차가운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개월 동안 회장님이 저에게 한 성희롱 발언들 모두 녹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CTV 영상도 확보했고요. 이준호는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았어, 알았다고.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 일은 여기서 끝내자. 내가 사과할게. 사과요? 지금까지 당신에게 피해를 받은 여성들에게 사과하셨나요? 그럼 돈을 줄게. 얼마든지 줄 수 있어. 10억? 20억? 원하는 만큼 줄게. 돈이요? 민지의 눈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제 언니가 죽고 싶을 만큼 고통받았는데 그걸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언니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놓고서 돈으로 해결하려고요? 그럼 뭘 원하는 거야? 합당한 법적인 처벌을 받으세요. 민지는 감정을 다스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한테 복수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정의를 실현하려는 거예요. 그래야 제 언니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당신에게 피해를 받은 모든 여성들을 위한 진정한 정의가 실현되는 거니까요. 제발,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나도 가족이 있어. 가족이 있다고요? 그럼 회장님의 딸이 저희 언니 같은 일을 당한다면 어떨까요? 민지의 한마디에 이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오늘 밤 여기서 일어난 모든 일을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안 돼. 안 된다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지는 이미 핸드폰으로 경찰에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성추행 사건 신고합니다. 땡땡그룹 회장실로 와주세요. 다음 날 아침 이준호 회장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출근할 수도 없었죠. 전날 밤 경찰서로 연행되었거든요. 하지만 민지는 평소처럼 출근해서 자신의 책상에서 일을 계속했어요. 동료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수군거렸습니다. 왜 회장님이 안 오시지? 비서인 민지 씨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오후 2시 경찰이 회사에 나타났습니다. 본격적인 수사를 위해서였죠. 이준호 회장과 관련된 성희롱 및 성추행 사건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습니다. 회사 전체가 발칵 뒤집혔고 직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어요. 설마 회장님이 그런 일을? 믿을 수 없어. 하지만 민지가 제공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녹음 파일, 영상, 문자 메시지,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까지. 이준호는 결국 구속되었고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년 6개월의 징역형이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민지의 고발을 계기로 과거에 피해를 받았던 여성들이 용기를 내어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 사람에게 피해를 받았어요. 저도 그래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저는 그 일로 인해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어요. 하나둘씩 나오는 증언들은 이준호의 죄를 더욱 명확하게 만들었습니다. 총 15명의 여성이 피해 사실을 증언했어요. 재판이 끝난 후 민지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언니를 찾아갔습니다. 언니, 이제 됐어. 그 사람 처벌받았어. 김미나는 눈물을 흘리며 동생을 안았습니다. 민지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런데 내가 괜찮니? 많이 힘들었을 텐데. 괜찮아, 언니. 나는 특전사 출신이잖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도 내가 나 때문에 이런 일을 겪게 해서 미안해. 언니,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 함께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가면 돼. 그로부터 1년 후 김미나는 심리치료를 받으며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여성 친화적인 회사였죠. 민지는 땡땡그룹을 떠나 여성인권단체에서 활동하며 성희롱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특전사 출신이라는 건 우연이었어요. 하지만 그 능력을 정의를 위해 사용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죠. 민지가 한 인터뷰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복수는 또 다른 상처만 남기지만 정의는 치유를 가져다 주죠. 저는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 싶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고 많은 성희롱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도 이제 신고할 용기가 생겼어요. 김민지 씨 덕분에 희망을 찾았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도착했어요. 하지만 이 사건의 진짜 의미는 개인의 복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땡땡그룹은 이 사건 이후 완전히 달라졌어요.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왔고 성희롱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정책들이 도입되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CEO가 전 직원 앞에서 한 약속이었죠. 성희롱 신고 시스템이 개선되었고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 프로그램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기준도 대폭 강화되었어요. 민지의 행동은 한 회사를 넘어서 사회 전체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여러 기업들이 성희롱 예방 교육을 강화했고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개선했어요.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여성 인권 전문가가 평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김미나 언니의 회복이었어요. 그리고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을 돕는 상담사가 되었죠.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와 같은 상처를 받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언니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민지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민지에게 특별한 편지가 도착했어요. 민지 씨, 안녕하세요. 저는 5년 전 땡땡그룹에서 일했던 박소영입니다. 저도 당시 이준호 회장에게 피해를 받았었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신고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민지 씨 덕분에 용기를 내어 뒤늦게나마 신고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편지들이 수십 통 도착했어요. 민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는지를 말이죠. 3년이 흐른 지금 김민지는 여전히 성희롱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설립한 정의의 목소리라는 단체는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어요. 피해자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그리고 가해자들에게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민지의 철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해외에서도 그녀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각국의 여성 인권 단체들이 그녀를 초청해 강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김민지 사례는 전 세계 여성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국제 여성 인권 단체 대표의 말이었죠. 하지만 민지는 여전히 겸손합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제가 가진 능력을 올바른 곳에 사용했을 뿐입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언니 미나도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도 했어요. 민지야, 언니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언니, 우리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두 자매는 이제 과거의 아픔을 완전히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옥에서 3년 6개월을 보낸 그는 출소 후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저질렀던 일들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남은 인생 동안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가해자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죠. 여러분도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의 강연을 들은 사람들은 진정성 있는 반성에 놀라곤 합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뭘 하셨을까요? 개인적인 복수를 택하셨을까요? 아니면 민지처럼 법적인 정의를 선택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핵심 교훈들입니다. 첫째, 권력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권력으로 인해 몰락합니다. 권력은 책임을 동반해야 하며 그것을 남용하는 순간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둘째, 진정한 용기는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복수는 일시적인 만족만 주지만 정의는 영구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셋째,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요. 넷째,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올바른 곳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가진 능력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집니다. 성희롱이나 성폭력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절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국 성폭력 상담소 1366번으로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세요. 민지 한 사람의 용기가 사회 전체를 바꾸었듯이 여러분의 목소리도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는 김민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정의를 선택하세요. 감사합니다.